여가부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등장을 했는데요. 뒤에 사진은 여성가족부 장관, 김영숙 장관 사진도 있습니다. 자, 그럼요. 먼저 준비된 영상 하나 확인해 보겠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때 김영숙 장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는요. 그 자신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그리고 또 브리핑을 최근에 하면서 뭔가 입장을 냈는데 이게 뒷말을 좀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될까요? 아, 물론입니다. 네. 두고 보십시오.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책임을 겁니다. 부처의 장관과 책임자가 혼선이 있는 조건에서 이 행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잼버리 사태가 부산 엑스포 같이 국제 행사 유치에 악영향 미칠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 입장 말씀. 지금은 오히려 지금 위기 대응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고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거여서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실제 어떤 판단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뭔가 자신감 그리고 뭔가 대응 잘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정치권의 평가요. 특히 여당 내 평가 안 좋습니다. 두 분 등장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원래 여가부 폐지하려고 했죠. 대통령 공약이고 우리 당 굉장히 의지가 강했고요. 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여가부 폐지 반대 방침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가부는 구조적으로 잘하기 힘든 조직이에요. 그렇게 보세요. 예, 알바 조직이고 갈등만 조장하는 조직이었고 네. 그래서 없애기로 한 거고 여가부가 없어졌고 조금씩 나눠서 다른 부처로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은 대회도 훨씬 잘 됐을 겁니다. 잘 수습이 돼서 정말 아무런 피해 없이 다 돌아가시게 되면은 예. 정부의 최고위 관계자가 정말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은 저는 해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일,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신환 예. 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뭐 연속해서 김영숙 장관의 목소리, 그다음에 여당 내 목소리 다 들어봤어요. 자, 지금 여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잼버리 관련 감사 대상이 여가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옵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사실 뭐 폐지 대상 이렇게 거론됐던 곳인데 이거 여가부 이거 대회 끝난 뒤에 온전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반드시 이 책임자에 대한 문책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여가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한계에 봉착된 모습들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김현숙 장관의 여러 가지 말 실수로 인한 여러 가지 구설들이 예. 국민들 정서하고 너무 괴리돼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이게 4만 명 정도의 외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예. 대회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역량이 사실 이것뿐이 안 되나. 이게 일주일 동안 내내 이 잼버리 이 행사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언론에서부터 지적받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예. 좀 민망하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회가 끝나면 예. 도대체 이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좀 반추해보고 예. 거기에 대한 뭐 감사 그리고 책임자에 대한 무슨 뭐 징계 이런 것들은 뭐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도 나와 계신데요. 사실 그동안 민주당의 입장은 여가부 폐지 반대 그리고 또 조금 더해서 오히려 확대 개편 필요성 이런 주장을 좀 민주당에서 다시 나왔어요. 근데 이번 사태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거 폐지론에 더 힘을 싣는 거 아니냐 이런 나오는데 민주당은 그동안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거 상식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예. 지금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잘못한 것이지 여가부가 잘못했나? 이건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그럼요. 조직의 문제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발언 자체도 어처구니 없지만 예. 첫 번째 물론 잼버리 대회가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4만여 명 이상의 참가자들이 왔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갖고 봤잖아요. 예. 하지만 국가적 역량을 모아서 좀 잘 준비했으면 좋은데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수습하느라고 또 뭐 기업부터 부처부터 지금 그렇게 대학부터 되고 있습니다. 난리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1월 1일인가 싶어요, 솔직히. 예. 그런 와중에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김현숙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잘 준비했다고 했는데 오. 본인 말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어떤 좀 주무장관으로서 좀 국민들이 보기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이거 뭐 우리의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어. 이게 제가 봐서는 본인이 스스로 뭔가 책임을 지어야겠다. 라는 게 아니면 이건 예.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발언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 그래서 저는 제2의 원희룡이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여가부 폐지의 여부 예. 이런 걸 따질 게 아니라 김현숙 장관의 역량, 여가부 장관으로서 현장 안 가본 거예요. 예. 그리고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문제지 부처의 문제는 아니다는 점에서는 괜히 이번에 뭐 떡공기면 제사 지낸다고요. 예. 여가부 폐지하고 싶어서 김현숙 장관을 볼모로 이번에 부처 폐지 이런 걸 논의하는 것들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대회가 끝난 뒤에 9월부터 국정감사. 근데 살짝 드는 어떤 이 상상의 모습이 여성가족부에 대해서 여당은 압박과 질타를 하고 민주당은 살짝 왜 그러세요? 약간 보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건가요? 약간 상상은 드는데 일단 좀 서영조 부대변인께서는 장관과 부처는 좀 구별해서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주셨어요. 자, 다음 모습도 하나가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랄까요? 뭔가 자꾸 좀 피하고 싶은 모습일까요? 뭐 이런 모습이 좀 잡혔어요. 카메라에.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파행을 겪은 이유가 뭔지 그 이유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기 전에 공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은 오늘 주제와 관계없는 질문이어서 질문을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음부터는 제가 공지한 대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그렇게 추가 질문 같지 않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브리핑 11시에 있었는데 이렇게 바뀐 게 김현숙 장관 리스크를 줄이려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그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고요. 사실 오늘 제 브리핑은 확정적은 아니었지만은 예정이 돼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김현숙 장관이 오전에 브리핑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기가 됐다고 시간을 좀 늦추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취소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엔 등장 안 했어요. 대신에 다른 장관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질문을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는 답이 나온 거예요. 자, 최인영 변호사. 앞에서 봤던 영상 그리고 지금까지 모습들 다 합해서 좀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김현숙 장관 대회가 잼버리 대회 마친 뒤 어찌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경질 얘기도 이 정치권 일각에서는 하고 있어요, 지금요. 책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더 좀 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여당 내에서도 이른바 압도적 무능 뭐 이런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 정말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상당 부분 희석이 되겠지만 남은 기간조차도 마치 지금 그 새만금에 있었던 것과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은 결국 그 뒤에는 경질론까지 아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브리핑을 안 한 건 또 혹시 또 말실수 뭐 이런 거 걱정했을까요?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의원도 한번 근데 하시고 의원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경제학 그 교수로서의 어떤 역량도 상당히 있는 분입니다. 과거에 청와대 근무도 그렇습니다. 했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굉장히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말씀 자체가 조금 논란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최후까지 이 부분 특히 이제 이번에 있어가지고 어떤 집행은 전라북도에서 하지만 예산 승인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조직위를 끌고 간 게 지금까지 여가부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는가가 향후의 어떤 그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에 기자들이 뭡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국민들이 여가부 장관의 어떤 직무적 역량에 예. 대해서 상당 부분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처럼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세계인들의 기억에 남는 멋진 잼버리를 만드는데 모든 전력을 다 하라.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최진영 변호사가 그냥 갑자기 약간 결기 있게 말씀을 뭔가 대신 아니 여가부 장관이 아니라 최진영 변호사가 뭔가 결기 있게 말씀을 갑자기 해주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똑같은 지금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살짝 제가 최진영 변호사가 오늘 굉장히 결기가 있으시네 이 느낌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정기란 교수님, 김현숙 장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질 문책은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불가피하다. 지금 현재 이번 잼버리 대회에서 나타난 이 총체적 부실,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의 혼선, 이건 사실 현 정부 책임입니다. 그 중심에 여가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중심 여가부를 이끈 주무부처 장관은 김현숙 장관입니다. 어떻게 이 주무부 이런 그 국가적 어떤 행정 시스템의 난맥상을 노출한 이 대회의 어떤 실패를 두고 주무부처 장관의 책임 경질 없이 누구의 책임을 물을 겁니까? 물론 지금 책임이 능사냐, 우선 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치는 게 중요하다. 일단 남은 기간이 있으니 이걸 좀 마치자. 그거야 뭐 또 어느 정도 익숙주가 되죠. 그러나 지금 여가부 장관이 이번 그 대회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 자 앞서도 언급됐습니다만 영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의혹에 대해서 별로 경미한 사건에 불과하다. 이런 문제 인식. 사실은 구설이 거기서부터도 본격 시작이 그렇습니다. 됐어요. 거기다 또 어제 인터뷰에서 또 브리핑 과정에서 자 이미 대회는 사실상 뭐 잼버리 대회 취지는 다 상실했고 거의 문화체험 행사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K-팝 행사에 그냥 목을 매다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뭐 위기 관리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이런 정신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줬다. 네, 이건 뭐 지난 국감 때 걱정하지 마세요, 잘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정신 승리에 이어지는 저는 하나의 망언으로 보여지고요. 자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가부 장관 문책 경질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문제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부 여당에서는 이미 여가부를 또 희생양을 만들려는 의도가 보여요. 자, 그런 저 의도에 대해서 불순하다는 입장을 먼저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미 전 세계 4만 3천여 명이 참석하는 국제 잼버리 대회입니다. 그렇다면 꼭 장관이 아니더라도 차관이라든가 실장급들이 2, 3주 정도 머물면서 현장을 지휘했어야 돼요. 근데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겁니다. 행안부, 문체부, 여가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국가 행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체적 부실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는 도외시하고 여가부 장관 한 명 이건 제가 볼 때는 불순한 의도를 비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잠깐 한마디 좀 오신환 이게 사실상 이게 현 정부의 탓이냐 아니면은 지난 정부의 탓이냐 이런 논쟁은 사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초기에 좀 그렇게 붙다가 정치권도 그래 일단 대회를 끝냅시다 약간 이런 분위기도 그렇습니다. 있었어요. 이게 지금. 공동조직위원장 안에 여가부 장관, 문체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리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연맹 총재 그리고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 이렇게 5명이 공동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행사의 주관은 전북도가 하고 있었습니다. 집행위원장을 좀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봐서는 어떻게 큰 규모의 행사도 아니고 우리가 월드컵이나 올림픽이나 또 동계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을 큰 행사들을 치러본 우리 국가가 어떻게 이렇게 4만 명 정도의 해외 청소년들 참석하는 이런 대회를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를 했을까. 더군다나 6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창피스러움 때문에 사실은 고개를 못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가부가 이 주무부처로서 그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 잠깐 아니 저희 정치 와이드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잠깐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해서 시간을 길게 잡았다 좁게 잡았다 뭐 이러면서 서로들 공방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은 대회가 진행 중이니까 끝내놓고 봅시다 다들 약간 이런 분위기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에 사례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준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이게 원래 2016년 초기 계획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 계획은 계속 유지가 된 건데 실제는 샤워기, 이번에 샤워장, 급수대, 화장실 관리 이거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외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특히 이런 부분 문제 제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원래 계획이 제대로 돼 있었답니다. 2010년 초기에 이렇게 많이 설치했는데 실제 설치된 거는요. 옆에 보시면요. 숫자보다 실제 설치된 비율을 보세요. 샤워장은 67%만, 샤워기는 33%. 이게 뭡니까? 그러면 70% 가까이는 다 어디 간 겁니까? 급수대도요. 반도 설치가 안 됐어요. 원래 계획보다. 그리고요. 화장실 관리는 100명, 그러니까 한 명이 10개를 관리하겠다는 거. 이것도 원래는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준비 단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상황이 되거든요. 자, 일단 이거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당장의 조직위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젠데요. 지금 잼버리,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을 다 떠나서 3만 7천 명이 대이동을 했잖아요. 그럼 이동을 하면 기본이 어디가 어디로 간다. 이게 통보가 되고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자, 충남 홍성의 한 대학교에 예멘 대원이 거의 200명 가까이 배정이 됐어요. 일단. 그러면 거기는 준비할 거 아니에요. 예멘은 중동입니다. 음식도 준비하고요. 막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제 오냐고 문의니까 답을 못 줘요. 조직위에서. 언제 오냐니까. 연락처도 확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요. 예멘 대원은 아예 잼버리 참가를 안 했어요. 미입국입니다. 미입국. 밤에 알았답니다. 뭐죠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겁니까 이게?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있어요. 경기도 고양의 한 인재원 어떤 기업의 연수원이거든요. 시리아 대원이 80명, 80명 배정됐는데 밤 10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가. 알아보니까 여기도 입국을 안 한 겁니다. 그럼 잼버리 미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참가 의사를 보였지만 참가 안 한 국가들인데 이게 확보가 이게 그럼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가만히 있어봐요. 이게 설명을 하다가 약간 황당한데 제가 이거 최인정 변호사하고 제가 소영준 부장님 이렇게 의견 좀 드려볼게요. 일단 최인정 변호사. 네. 그러면은 불참한 국가가 어딘지를 몰랐다는 겁니까 이거? 아 그렇다는 점에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황당하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 같은데요. 계획은 있는데 왜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뭐 어떻게 보면 샤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거의 70%도 채 갖춰지지 않았고 거기다가 샤워실은 또 줄어드는데 거기에 샤워기는 더 택도 없이 줄어들었어요? 준 걸 보면서 이 말이 정말 명언인 것 같습니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도둑이 많다. 이 예산이 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뭔가 수상하다는 거네요. 뭔가 이상한 건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제 전북에서 이 본인들이 이제 비딩을 할 때는 490억이면 충분히 이 사안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들어가는 국비가 1,200억에 가까이해서 거의 2배나 됐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다른 것도 김윤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있었던 프리잼버리에서 취소가 됐어요. 그런데도 국회에 와가지고 돈 더 달라고 했어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 갔나는 거예요. 그 부분 준비 과정에서와 또 준비 과정, 나아가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하나하나 끝나고 나서 짚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제는 전북 손때 정부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 이 부분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사실 이게 45만 명이 오는 것도 아니고 4만 5천 명 정도 왔는데 이 부분에서 행정 공백이 생긴 것은 정말 특히 행자부와 그 관련되는 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명백하게 해명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부분이 좀 더 원인이 뭔지를 좀 확인하는 그 절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이 지금 민간 시설로 좀 숙소가 잡혀졌잖아요. 근데 기다려도 안 오는 이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예 입국을 안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보면 행정 조직, 그러니까 조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주무부처, 뭐 여가부, 행안부, 문체부 이분들이요 꼭대기에서요 그냥 탁상행정만 했던 거예요. 확인 안 한 겁니다. 아니 명단은 있을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런 명단들이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밑에 조직 위에 실무자들이요 해이해진 거죠. 그러니까 행정 조직의 관리도 안 됐고 장악도 안 된 상황에서 이게 갔던 것이고 이게 뒷수습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됐느냐 확인 한 통 하면 됩니다. 근데 그냥 당시에 페이퍼만 보고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했다가 하면서 그냥 무작위식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민간실에 또 수용하세요. 그렇죠. 이거 받으세요. 알려주지도 않고요. 이게 무엇이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물론 이제 6년의 기간이 있지만 아까 이제 최진호 선생님 얘기했지만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이 많다 그런 부분보다는 탁상행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난 정부에서 했던 부분 예산이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70%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16년도에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데 예. 현장을 갔더니 택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예. 여가부 장관도 한 번도 현장을 안 간 거죠. 차관도 안 간 거예요. 그냥 페이퍼만 보고 다 돼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하니까 아 그래? 그러면 잘해보쇼. 이런 것만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총체적 부실이 있던 거고요. 예. 단적인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받았던 평창 동계올림픽 예를 들게요. 당시 평창 올림픽을 준비할 때 TF를 구성해서 현장을 갔어요. 갔더니 엉망이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TF를 1년 동안 구성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넣었단 말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현장에서 위에서 청와대에서 챙기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좀 제대로 된 이런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는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짧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뭐였습니까? 지방시대 자치행정이었습니다. 예. 한마디로 주연은 지방이 하고 중앙정부는 조연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지금 다 해서 감나라 배나라 한다고 하면은 그럼 왜 지방자치제 왜 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말씀에 약간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신 분들은 짐작하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요거 전북도 탓하는 예, 대회 끝나고 나면은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시청자들 그다음에 짐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신환 전 의원님은 서울시 부시장을 해줬으니까 행정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이게 아까 처음에 알려드렸던 이 뭐 화장실 샤워기 설치 이거는요. 또 공사가 이 잼버리 대회 넉 달 전에나 그때서야 설치가 시작이 됐다 그래요. 이 부분. 그다음에 이 엉뚱하게 입국도 안 한 대원들이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준비하라고 한 이 상황.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게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고 예. 의사결정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면서 행정이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게 1,170억 원의 총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요. 그중에 74%가 그 조직위의 운영비로 쓰여졌고. 그 운영을 잘 예. 해야죠 그러면은. 그리고 뭐 전북도 여가부 그리고 부안군에서 그 해외 시찰 그렇습니다. 로 갔다 온 것이 90여 건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들이 봐서는 정말 예. 한심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여가부는 예산을 편성하고 전북도에다가 내려주고 전북도가 그것을 집행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이제 지자체가 보통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도 없고 전북도는 내 돈도 아닌 돈을 받아서 그냥 흥청망청 쓰게 되면서 실제 돈이 투입돼야 되는 여러 가지 시설 준비나 또 교육장 시설 무슨 이런 것들의 운영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부실하게 될 수밖에 없는 총체적 난국에 봉착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끝나고 나서 복귀해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문제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대회 끝나고요. 여야 지금 뭐 국회 차원에서 상임위 열어서 뭐 한번 불러서 따져보겠다 뭐 이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날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어쩌거나 저쩌거나 대회 기간 동안은 잘 마무리돼야 되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일단 그 뒤에는 좀 심상치 않게 갈 것 같습니다.